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수술 후 운동과 재활에 대해서 30분 운동 재활이라는 소제목하에 우리 모두의 병원 다병원의 원장 김준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수운동치료센터장 강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비욘디에 출연하게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무릎 수술 후 운동과 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0분 운동 재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진짜 환자분들한테 시행하는 30분 운동 코스의 재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여기 저희 얼굴들이 있네요.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그 수술과 수술 후 이제 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흔히 제일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위에 있는 4가지 수술이기 때문에 그 4가지 수술에 대해서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간단한 질환에 대한 리뷰를 되게 짧게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여기 센터장님과 우리 치료사 선생님께서 재활 운동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시행하는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 근위 경골 절골술,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조금 간단한 질환 리뷰하고 특히나 재활적인 측면에서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또 수술 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수술도 하지만 수술 후 재활 측면에서 좀 더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재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관절면이 닳아가지고 인공관절로 인공 관절로 이제 대체하는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에 의해서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골괴사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인공관절로 치환을 하게 되죠. 굉장히 뼈를 잘라내고 많이 이제 제거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량도 많고 통증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이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형이 있는 뼈를 이제 제거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게 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특징적인 상황이 되겠고 수술 직후에 많이 붓고 아파하는 게 환자분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수술 시기는 저희가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고 그레이드 4 그래서 KL 그레이드 4라고 하는 심한 관절염인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임상 증상. 아무리 그레이드 4라고 해도 환자분의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하게 되는데 환자분이 너무 아프다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하는 수술은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인데 근위 경골 절골술은 아랫다리뼈를 이제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요 화면에서 보듯이 축이 보통 내측으로 떨어지는 다리의 축이 내측으로 떨어지는 이 축을 다리의 중심으로 가운데로 옮겨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식으로 뼈를 절골술을 해가지고 좀 맞춰주는 수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조금씩 젊은 나이대에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특히나 내반술이라고 해서 휜 다리, 오자다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 적응증은 젊으신 환자분들이 내측에 이제 관절염이 생기시거나 그리고 연골판 손상이 있거나 관절 연골이 다른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골 절골술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이제 시행하는 게 우리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하는 미세 천공술. 연골에 이제 구멍을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연골판 절제술 또는 연골 봉합술, 발연사 연골판 봉합술 또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위 경골 절골술은 보통 이제 젊은 나이에 좀 많이 하지만 보통 뼈가 이제 붙는 기간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통 초기에 체중 부하를 많이 이제 시행하지 않게 되죠. 보통 체중 부하를 조금 초기에는 피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이
아까 전술화했던 그 인공관절 수리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되겠죠. 바로 이제 걷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목발 보행을 권장하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재활이 처음에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다른 측면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연골판이 손상이 됐을 때, 연골판이 많이 없어졌을 때 연골판 이식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골판이라는 거는 쇼크 업저버,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겠고, 그리고 슬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니까, 이게 적절하게 젊은 나이 때 이식술을 해가지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자 하는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때 이제 많이 수술을 이제 하게 되겠고, 요 수술 방법은 수술 전에 이제 잘 계측을 해가지고, 그 사체에서 채취한 연골판을 이제 적절하게 이식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골판이 많이 잘라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식을 하는 수술이 되겠고, 이게 실패 없이 잘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조심스러운 재활을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 되겠고, 초기 뭐 무릎을 굉장히 많이 구부리면은 연골판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활을 하고, 또 체중 부하를 많이 했을 때는 또 체중 부하 때문에 또 연골판이 또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중 부하에도 제한을 가하는 게 이런 그 재활의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많이 하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위에 있는 그 재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체중 부하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하고, 비록 처음에 동종권을 이용한 이식권을 이용할 때는 좀 목발을 짚으라고 하지만, 초기부터 무릎 굽힌 각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해서 좀 비교적 재활 속도가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빠른, 그리고 통증도 비교적 적은 재활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초기에 다치자마자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어느 정도 운동 각도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앞에 수술들하고도 조금 더 다른 또 측면이 있겠고, 그런 특이한 점들이 좀 각각의 이제 재활의 좀 특징이 좀 달리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마 재활을 이제 설명하실 때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전방 십자인대 이제 재활을 하고 이 성패는 그 십자인대가 잘 안착을 해가지고 앞으로 밀림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일 잘 견디면서 환자한테 이제 그런 증상들을 안 남기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의 수술하고 재활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한 질환에 대한 리뷰를 조금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술 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이제 조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술 후 재활 운동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선 먼저 수술의 원칙, 그 수술 후 재활 운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운동에는 동영상도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 잘 보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이런 운동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도 잘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치료의 원칙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통증 및 염증의 조절입니다. 이런 적절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유도해서 통증 및 염증을 조절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얼마나 빠르게 잘 원활하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 후 관절과 연부 조직의 가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근력 강화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근 위축 방지와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부종을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회복을 잘 도와주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능적 운동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활동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각각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운동이 또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그 통증과 어떤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서 활력 있는 생활로의 복귀, 또 스포츠로의 복귀를 꾀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런 5가지의 저 나름대로의 재활치료 원칙을 정해놓고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속에도 또 저희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활 운동 방법도 있습니다.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전치 한술 후 재활 운동 0에서 4주차입니다. 이때 재활 목표는 염증과 부종을 조절하며 근력 소실 최소화와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을 목표로 둡니다. 그리고 수술 초기에는 CPM을 이용한 무릎 굽힘 각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CPM이란 이제 지속적 수동 운동 기구의 줄임말이고 이제 무릎을 굽혔다가 펴주는 기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수술 초기에 부종이 많을 때 기계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수동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해줍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재활 동작을 보실게요. 우선 이제 발목 펌프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근고정 운동. 이제 발목 펌프 운동은 이제 발목을 이제 움직여 줌으로 해서 이제 그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고정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큐셋 운동이라고 합니다. 큐셋도 대퇴사두근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쓰리 방향 다리 들어 올리기 역시 대퇴사두근 대퇴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리고 무릎 굽힘 운동은 이제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주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고정 운동을 통해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근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무릎을 다 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줌으로써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회전시켜서 하는 게 그 내측에 이제 그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저 동작은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 무릎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셀프로 하는 동작입니다. 아까 CPM 수동적 운동을 설명해 주셨죠? 네. 네, 저거는 자가로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근데 이 무릎 수술하고 나셔서 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치료사들과 그리고 저희 그 운동 재활 치료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환자 본인이 어떻게 저 고통을 참아가면서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활의 또 가장 큰 성공의 한 열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매일매일 습관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영주에서 4주차 요 시기는 굉장히 아픈 시기라서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아까 처음에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종, 염증 반응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싱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아이싱 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잘 알다시피 20분씩 적어도 하루에 4번 정도 이상, 그 이상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병원에서 하시듯이 그거 걷잖아요. 네네. 수술하자마자 바로 걷기 하는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네네. 근데 근고정 운동이라고 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큐셋이라고 하면은 더 알아듣기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큐셋 운동, 근고정 운동 이렇게 해도 일반 대중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어떤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 중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어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앵클 펌프가 사실 그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 혈전 형성을 네. 조금 막아준다고 하는 네. 그 기능이 있으니까, 네. 우리 수술하고 나서 그 항혈전제 그 약을 조금 한 30일, 35일 정도 조금 먹는 거에 레코멘데이션이니까요. 네. 그리고 스타킹 항상 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앵클 펌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꼭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수술 직후 바로 하셔도 네, 바로 해야 되겠죠. 네. 보통 수술하고 하루 정도 쉬나요? 네. 하루 정도 쉬죠. 네네네. 수술 바로 다음 날 하루 정도 쉬고 네, 그 다음 네. 날부터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는 바로 통증이 많이 고통이 따르고 또 피곤한 상태니까 그때는 이제 휴식도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5에서 8주 차의 운동 재활 목표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력, 근지구력, 균형 감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이제 이 시기에서는 완전 체중바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굽힘을 120도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보행 훈련을 시행해 줍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동작으로는 벽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한발서기, 그리고 보행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때 보행 훈련을 사실 5주, 8주째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보통 2주 지나서 3주째가 되면 웬만한 보행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재활을 잘 하시면 관절의 가동 범위, 고통을 이겨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잘 회복하면 3주째부터 보행 훈련이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로봇을 이용한 보행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잘 처음에 걷을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조 기능으로 로봇이 작용을 해주고 또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근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면 또 근력을 강화하는 보행 훈련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조심스럽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보행 그리고 관절의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것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재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지금 이제 재생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을 이용한 보행 훈련을 하는 영상은 이 뒤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앞에 영상을 먼저 보실게요. 네. 이렇게 벽 스쿼트를 진행할 때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충분히 벽에서 띄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저희 우리 병원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병원 운동치료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기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 때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잡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걸 세팅을 해두고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다가 이제 괜찮아지면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잡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균형 감각이 좋아지시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하고 이제 균형 감각 훈련으로는 한발서기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처음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지지한 상태에서 해주고 괜찮아지면은 한 손씩 떼면서 마지막으로는 한발서기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하고 오래 계시다 보면 보행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 다시 어찌라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저런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야만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이 아주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을 활용한 보행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게 전치환 수술 하신 분들에게 착용하는 로봇 기계입니다. 저 기계 자체가 시스템이 보조 훈련, 보조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걸음을 조금 더 쉽게 지금 저 파란 불이 들어온 상태가 보조 기능이거든요. 좀 용이하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마치 물 속에서 걷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은 대퇴 근력, 햄스트링까지 강화를 하면서 걷는 그런 운동 로봇입니다. 네. 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양 모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보조 모드를 해서 착용을 했을 때 물 위를 걷는 듯이 이제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운동 모드로 했을 때는 좀 묵직하고 운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8주에서 12주 차 운동 재활 목표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 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근력, 균형, 그리고 지구력 증가를 목표로 두고 운동 재활을 시작합니다. 영상 같이 보실게요. 동작으로는 의자 스쿼트, 계단 런지, 심화 한발서기가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뒤로 실리게 해서 앞에와 뒤쪽 허벅지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 뒤로 빼서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는 동작을 이렇게 몇 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하다가 뒤로 넘어지진 않나요? 의자 스쿼트 하다가 뒤로 밀리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자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가. 진행해 주시면 그런 위험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한발서기 운동을 조금 심화 버전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 발을 든 상태에서 우리 팔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팔로 알파벳을 쓴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들고 있는 다리로 알파벳을 써주시면 조금 더 균형 감각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치료사가 옆에 1대1로 상주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런 게 반복 세트가 있을 텐데 반복은 보통 몇 번 정도 하나요? 반복 세트.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회에서 3세트 정도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근력이 한 10회 정도 했을 때 좀 운동이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15에서 20회 정도까지도 시행을 합니다. 환자분의 근력 상태에 따라서 조금 횟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게 30분 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차마다 이거를 10회씩 해가지고 지금 언급된 운동을 하면은 이게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나요? 네, 네. 30분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네. 딱 30분에 맞춰서 거기에 더 지연되지 않고, 그래야 집중적으로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30분에서 한 40분, 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는 네. 극미 경골 절골술 후 재활 운동입니다. 네. 0주부터 5주까지인데요. 이때는 근력 소실을 최소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그 6주부터는 부분 체중 부하와 목발 보행을 하게 됩니다. 4주부터는 부분 체중 부하, 정상 보행 연습을 하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이 골 융합이 되는 시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더 치료사가 옆에서 집중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목발 보행을 하는 시기 동안에 근력 소실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죠? 그 기간 동안엔 또 관절 가동 범위는 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당연히 많이 통증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잘 이렇게 환자분을 갖다가 위로하면서 해주는 심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재미있게 시켜드려야 되고. 네. 자, 운동으로 넘어가실까요? 영상 같이 보실게요. 우는 젊은 여자 환자분들은 많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만 봤나요? 아닙니다. 동작으로는 근고정 운동, 큐셋 운동, 발목 펌프, 세방향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무릎 굽히기 동작 등이 있습니다. 아까 근고정 운동이라고 지금 저 동작이 이제 발목 펌프 운동인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술 후에 어떤 그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저런 운동이 필수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하는 여러 방향의 SRR은 이제 그 다방향 운동이라 해서 대퇴 사두근을 강화하고 대퇴의 내측부, 외측부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고정 운동은 최대한 수술 후 빠른 시기에 진행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제 이 운동 방법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대퇴 사두근 운동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큐셋 엑서사이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활 치료의 초기에.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도 건강한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는 큐셋 운동, 요 다방향 운동, 요거를 실시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영상에는 둥근 운동도 빠졌는데 사실 둥근 운동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려면은 무릎 주위를 지탱하는 근육.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둔근 운동. 둔근 중에서도 중둔근.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큐셋 운동. 그리고 세 방향 운동. 이런 운동들을 잘해서 무릎을 지켜주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생활이 사실은 자식 생활보다는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생활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가 몸무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릎에 더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느냐 다이어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중등근 운동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TV 볼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보잖아요. 그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다 펴고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서 하면은 중등근이 활성화 되니까 더 추가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 나오죠? 동영상에 네, 좀 보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6에서 12주차 운동 재활 목표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지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 향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줍니다. 동작으로는 앉아서 무릎 펴기,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 있고, 그리고 벽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그리고 한발서기, 균형 감각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무릎 펴기. 지금 하는 동작이 이제 앉아서 무릎 펴기인데요. 이제 저렇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맨발로 해도 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도 큐셋 엑서사이즈처럼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지금 저거는 월 스쿼트 이제 벽에 기대서 천천히 내려가서 멈췄다가 올라오는 저런 형태의 월 스쿼트를 해주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거는 이제 계단 오르기 동작인데요.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하면서도 발을 교대로 해주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치료사는 옆에서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죠. 네.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한발서기를 함으로써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많이 횟수를 진행하면은 이제 근지구력 향상에 또 도움이 됩니다. 저때 재활 운동을 하면서 그 로봇도 착용을 하고 저런 훈련을 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 수술하고 이 지지를 보행할 때 발의 완전한 지지가 이루어지는 분들한테는 저 장비를 착용해서 운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도 좋고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6주에서 12주차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6주차에 저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저게 막 후반기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그 6주차나 7주차 때 잠깐 이렇게 그 로봇을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 위에 한발서기를 할 때 혹시 모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벽 앞에 서서 이렇게 한발서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맞습니다. 균형이 흔들릴 때 벽을 잡으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벽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횟수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밑으로 완전 90도로 앉은 상태에서 30초 정도 버텨주는 거. 네. 운동을 하면 이제 근지구력 향상에 또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보통 할 때는 이제 환자분들 재활 치료를 해드릴 때 10초도 조금 힘들어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초를 했다가 점진적으로 초를 늘려나가는 맞습니다.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근데 우리가 스쿼트 할 때 무릎을 90도, 그러니까 무릎 끝이 발가락 사이를 넘어가지 않는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이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근력이 부족하다 할 때는 무릎의 각도가 90도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45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조금 근력이 있다 그러면 90도까지 내려가 주는 것도 이게 힘들거든요.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월 연골 이식술 후 재활 운동입니다. 3주차까지 대퇴사두근 활성화를 위한 근위축 방지. 역시 이때도 큐셋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3주까지 무릎 굽힘 60도로 제한이 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초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각도로 가게 되면 그 이식
된 그 연골을 너무 압박을 해서 더 데미지가 갈 수가 있으니까 60도로 제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재활 운동을 실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실시하고 이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재활 운동을 진행한다 하는 것도 역시 무릎 굽힘 60도 제한에도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0에서 3주 차에는 아무래도 반월 연골판을 이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재활 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작으로는 발목 펌프 운동, 큐셋 운동, 세 방향 다리 들어 올리기, 다리 옆으로 벌리기, 이제 중등근 강화 운동까지 네. 같이 해주시면 네, 좋아요. 지금 이 운동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발목 펌프, 근고정 운동, 쓰리방향 운동 정말 중요하고 옆에서 다리 옆으로 벌리는 동작 정말 중요한 정말 운동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저 사람들 계속 반복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네. 아마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이제 중등근 운동입니다. 네, 누워서 맞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설명드린. 네.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를 많이 꺾으면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네. 보상작용이 일어나는데 네.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등을 아예 벽에 붙여서 오, 네, 네. 네, 등이 벽에 떼지지 않게 오. 계속 붙여주세요. 오. 이렇게 알려드리고 운동을 더 진행하면은 이제 중등근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 중등근을 갖다가 고립시켜서 네. 그 효과를 얻자고 해서 이제 딱 벽에 붙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네. 더 중등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네, 네, 하는 네. 방법입니다. 네. 이제 4에서 6주 차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주고 수술 후 4주 이후부터는 제한된 범위에서 스쿼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주간은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하면서 재활 운동을 하고 6주부터는 이제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에서 다친 사슬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친 사슬 운동은 이제 몸의 먼 쪽 부분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벽 스쿼트 같은 동작이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운동은 발목 펌프 그리고 다리 뒤로 차기 45도에서 60도 벽 스쿼트 한 발 서기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른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체중 부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자세에서 발목 펌프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뒤로 차고 옆으로 참으로써 이제 엉덩이 근육이 발달될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을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벽 스쿼트를 진행해 줍니다. 한 발 서기로 하면서 이제 균형 감각 잡는 거죠. 계속 같은 동작들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때도 항상 그 안전을 유지해야 되고 균형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바로 벽을 잡을 수 있는 근거리 아니면 그림처럼 의자를 갖다 놓고 안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정성도 확보해 줘야 된다. 네. 재활 과정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7주에서 12주 차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 ROF을 갖다 회복해야 되고요. 체중 부하 상태에서 적극적 근력 강화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아주 잘 활기찬 생활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게 합니다. 영상으로는 이제 뒤꿈치 바닥 쓸기를 통해서 무릎 관절 굽히는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앉아서 무릎 펴기, 레그 컬, 그리고 계단 옆으로 오르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무릎을 굽혀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레그 익스텐션을 통해서 앞에 대퇴사두근 활성화 운동을 계속 진행해주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저항도 추가해주시면 좋아요.
저렇게 레그 컬을 하면서 햄스트링 근육도 강화를 시켜주고 또 아까 앉아서 고무 밴드를 했지만 저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 저 옆에 있는 레그 컬 익스텐션 머신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부하를 조절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계단 옆으로 오르기 할 때는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지 않게 X자 다리가 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중둔근이 네. 그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둔근이 잘 쓰일 수 있게 무릎이 안쪽으로 돌지 않게 주의해가면서 그만큼 중둔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13주 이후로는 이제 저항을 추가한 근력 강화 운동과 근지구력 향상 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불안정적 지지면에서 균형 감각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이제 그 계단 오르기라든가 오르내리기, 또 다방향 런지, 그리고 발 뒤꿈치 바닥 쓸기, 심화 한 발 서기, 이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이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보드도 계단을 높이로 맞추게 돼 있고 초창기에는 좀 얕게,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계단 높이만큼 좀 높게, 그죠? 조절이 가능하고죠. 네. 그리고 계단이 한 칸으로 조금 근력 강화하기엔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2칸씩 오르는 것도 네. 이렇게 다방향으로 런지를 함으로써 여러 방향에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꿈치 바닥 쓸기는 햄스트링 운동인데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굽히면서 햄스트링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운동도 힘듭니다. 네. 해봤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심화 한발서기 운동도 아주 힘든 운동입니다. 네, 저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돼야만 스포츠 현장으로의 복귀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수볼 같이 좀 말랑말랑하고 완전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이렇게 한발서기 하는 동작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균형 감각 향상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불안정한 이런 외부 자극으로부터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균형 감각을 훈련을 계속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균형 감각이 원활해야만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상으로부터의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첩하게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꼭 운동선수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활동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제가 환자분들 만나서 처방을 하다 보면은 네. 요새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방하다 보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환자분들이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해 하고 다 이제 안 하셨다 그러면은 요새 환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균형 감각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민첩성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부상 예방을 해야지 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요새는 많이 따라오신다.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활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이 스포츠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못한다 그러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닙니다. 절대로 스포츠로 복귀하셔서 선수가 아니시니까 언제든지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0에서 3주차 이 시기에는 CPM 장비를 이용한 무릎 굽힘이 90에서 130도가 되도록 목표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 완전 펴과 대퇴사두근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때는 보조기 찬 상태로 중심 이동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에서 3주차부터 바로 시행을 해도 됩니다. 역시 재활 운동은 발목 펌프 운동, 근고정 운동,
큐셋 운동이죠. 다방향 들어 올리기 운동, 세 방향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매번 재활 운동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큐셋 운동을 해주고요.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이렇게 쥐어짜듯이 힘을 줘서 10초간 버티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방향 SLR 운동을 할 때는 허리가 많이 꺾이지 않게 주의하기 위해서 반대쪽 무릎을 굽혀가지고 허리를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근육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저걸 하다 보면 사실은 힘듭니다. 횟수를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수술하신 분들이 저거 할 때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박수 쳐주면서 힘을 복돋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주 이를 꾹 참고 꾹 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재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활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수술하기 전에 수술 설명할 때도 제가 수술하는 거 반, 재활하는 거 반입니다. 이렇게 네. 꼭 설명을 드리는데 그만큼 재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근데 아쉬운 거는 수술 후 재활을 잘 하는 병원이 아급성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없어요. 거의. 그거가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무릎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스포츠에 입문해서 활동을 할 때 무릎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도 계단 오르기를 한번 시켜본 적도 있고 제가 몸소 계단 오르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르는 것은 좋은데 내려올 때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항상 저는 병원에서도 계단을 오를 때 5층까지는 그냥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끝까지 올라가도 되지만 5층까지 참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무릎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고 그런 재활 강화 운동을 실시해 주기도 하고요.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셔서 보면 무릎에 또 보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린 이 발목 펌프 운동 그리고 3D 세방향 운동 여러 이 중둔근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시면 무릎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근력 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로 재활운동의 4주에서 6주차 운동입니다. 능동적 무릎 굽힘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 부하한 상태에서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훈련 역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보행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재건수를 하고 나서 보조기 차고 목벨 보행하고 하다 보면 걸음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 정상 보행을 하기 위해서 3면이 이 거울로 되어 있는 그런 재활센터에서 자기의 옆모습, 앞모습을 봐가면서 자기의 정상 보행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걷는데 내가 삐뚤어졌네? 잘못된 걸음으로 모양으로 걷네?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쳐가는 모습 오히려 재활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반월상 연골판 수술 후 재활에는 무릎 굽힘 각도 제한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전십자인대는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빠르게 네. 능동적 무릎 굽힘을 증가시켜주고 네. 체중 부하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네.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뒤꿈치 쓸기, 벽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엎드려 무릎 굽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엎드려 무릎 굽히기는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키기 하는 운동인데요. 이 전방 십자인대에서
우리가 그 햄스트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이 뭐랄까,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또 이유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왜 다른 데서는 안 나왔는데 전방 십자인대에서는 대해서는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지?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햄스트링이 네. 이제 전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경우인 이제 위에 있는 뼈 기준으로 아래 정강이 뼈가 앞으로 네. 밀리는 전방전이 되는 현상을 방지를 해줍니다. 햄스트링이. 네. 네. 그래서 전 십자인대 재활 후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햄스트링 운동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세요. 네, 네, 네. 6주차 이후부터 시행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면 걷다 보면 관절의 가동 범위도 쉽게 살릴 수 있고 보조 모드로서,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의 모드로 접어들면 햄스트링과 쿼드리셉스의 근력 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 야, 요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힘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저항 모드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 초기에는 이 장치를 가지고 하는데 좋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쪽에서 지금 시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엎드려서 그 무릎 굽힘 운동 있잖아요. 네. 왜 아니 이 동작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동작들도 있습니다. 네. 조금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은 상태에서 수술한 무릎을 발을 뒤쪽 의자 아래로 맞아요. 네. 밀어가지고 네. 무릎을 굽혀줍니다.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무릎이 더 굽혀지지 않을 때 네. 이제 정상 쪽 발을 수술한 부위 위쪽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굽혀주면은 무릎 굽힘 증가 운동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엎드려서 하도 되죠. 그죠? 네. 아까 햄스트링 강화 운동 하듯이 엎드려서 다리를 굽히고 건강한 발로 수술한 부위에 발에다 얹어서 그 발로 이렇게 쓱 눌러주면 또 그것도 강화 운동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벽에다가 두 다리를 완전 핀 상태에서 네.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는 동작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린 이런 그 재활 운동,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변형된 운동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치료사들과 전문 운동 치료사들이 있는 곳에서 적절하게 잘 하시면 정말 좋은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봤나요? 다 했나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있네. 네. 7에서 마지막. 12주차는 이제 정상 근력의 회복과 균형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항을 추가한 햄스트링 근력 운동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추가했을 때 햄스트링에 통증이 있으면 저항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운동은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여기서도 이제 심화 한발서기, 이건 이제 균형 감각 운동이죠. 뒤터벅지 운동, 햄스트링, 그리고 앉아서 무릎 펴기, 여기 이제 앞쪽 대퇴부, 여러 방향 런지, 이것도 이제 앞쪽 대퇴부 운동이죠. 거듭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심화 한발서기는 저게 지금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운동이에요. 네, 재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럴 때는 항상 재활 운동 치료사가 옆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서 하기는 벅차실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 앞에서 내가 흔들릴 땐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을 강화하기 위한 저 브릿지 엑서사이즈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기 전에도 무릎 강화를 위해서 건강한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지금 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방향 런지가 되겠죠? 네. 여러 각도에서 네. 런지를 네. 저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저것도 저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 런지 운동하다가 무릎이 다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런지 운동하다 다칠 런지 수도 운동하다가 있을까요? 다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이렇게 네. 향하지 않게 각도를 조절해주고 발 간격을 유지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무릎이 발끝을 넘는 경우는 이제 무릎에 많은 부하가 실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의 몸 상태, 근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발의 보폭을 좁힌다든가 넓힌다든가 반복 횟수를 줄인다든가 많이 한다든가 이런 그런 차이에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LG 트윈스 필드 닥터로 전지훈련 따라갔다가 네. 그 LG 트윈스 김용일 코치가 네. 저를 런지를 몇십 개를 시켰어요. 네. 그 트레이닝 그 오키나와에서. 네, 네. 그러고 나서 피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힘들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림 파일 돼가지고 네, 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운동은 뭐든지 아무리 좋다 해도 적절한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하다 보면 그 운동의 범주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탁구를 했어. 탁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다치고 무릎이 다칩니다. 또 내가 배드민턴을 했어. 그러다가 어깨 다치고 테니스 했어. 그러다 또 종아리도 다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 아, 네. 이야기가 다른 데로 계속 새고 있는데 네, 네, 네. 오버유즈가 굉장히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 질문 오늘 조금 해가지고 질문 한 빨리 5분 내로 2, 3분 내로 다 받아가지고 답변해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뭐 읽어. 네, 양쪽 무릎 대각선 방향으로 몸쪽 방향이 위에 쪽이 아픈데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지금 저기 다방향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것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가요? 이것보다는 양을 줄이는, 빈도와 양을 줄이는 그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빠른 동작을 해주시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내가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 얘기가 그 대퇴사두근이나 뭐 그런 데가 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릎 두꺼운뼈 있는 데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은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무릎이 뭐 걷기는 좋은 운동이죠. 걷기는 좋은 운동인데 평지 걷기가 좋은 운동, 안전한 운동일 것 같고 관절 연골 다치고 나서 또 걷는 게 정상적인 관절의 순환에도 좋으니까 그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요. 좋은 운동이죠. 근데 관절이 아픈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거 뭐 하나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지개님께서 연골 재생술을 한 사람도 따라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뭐 다 네 가지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운동 그것이 다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보여주신 재활을 돕는 기계는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좀 비용이 비싸긴 한데 가능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의료기기는 사실 아니라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요. 네. 고구마 당구장 김경윤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전 반달력을 수술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아파 약 먹고 있어요. 수술 집도하는 원장님은 수술 잘 됐다 하시고 왼쪽 다리는 똑바로 못 펴요. 기형이에요. 많이 걸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루 3,000보만 걷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제가 재활치료는 안 하고 원장님 고지압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재활치료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술하시고 나서 더 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항상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피는 게 더 중요하다. 네. 항상 피시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수술 잘 됐다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그런 재활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술 후 재활은 필수입니다.
다 됐나요? 네. 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많이 따라해 주시고 특히 수술하신 우리 환자분들 많이 집에서 따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한테 진료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